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6년 1월의 시험본 생산 1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인공지능 비즈니스 적용 순서로 적절한 것은?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적용 순서를 한번 알아보면 우선은 과제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게 나온 거예요. 모델 학습. 그 다음 마지막은 배포입니다. 배포 및 업무 정착이 되겠죠. 자, 우선은 여기에 맞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우선은 과제를 먼저 발굴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가죠. 현장 인터뷰와 ERP 생산 흐름을 분석해서 AI에 적용할 수 있는 그죠? 과제를 예를 발굴했다. 가입니다. 가. 자, 목표를 설정합니다. 우리 뭐 비용을 줄이겠다. 목표를 뭐 리드 타임을 줄이겠다. 수익을 올리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몇 번이에요? 목표 설정의 KPI 설정이 그렇죠. 키 프로세스에 대한 설정이 지금 라에 있죠. 그래서 얘는 라입니다. 라. 가라.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데이터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수집, 즉 모으는 거죠. 자료를 모으는 거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네요. 각종 가동 설비와 센서 로그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학습을 진행하겠죠. 최적의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게 지금 불량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포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으로 배포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있는 내용이 되는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표 치고 여러분들이 나온 김에 제가 써드린 인공지능 비즈니스에 대한 적용 프로세스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애우고 막 암기할 건 아닌데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예전에 나왔던 거죠. ERP 기능적 특징입니다. 투명 경영의 수단 맞고요.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죠. 바로 이거는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PA라고 있는데 로봇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를 보시면 주식회사 생산은 ERP 생산관리 업무에서 매월 수백 건의 작업 지시서, 생산 실적, 자재 출고 투입 내역을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대요. 이로 인해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합니다. 문서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사람이 수행하는 창의적 사고와 전략적 의사결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지금 하는 업무는 단순 업무를 기계에 맡기고 사람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2번이 잘못됐다. 단순 업무를 자동화한다. 그렇죠. 방금 위에 나온 첫 번째 줄에 단순 수작업 내용을 자동화한다는 얘기죠. 1번이랑 3번은 2번이랑 3번, 2번의 반대적인 내용과 비슷하겠네요. 반복적인 데이터 업무에 대한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괜찮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구축 목적이 아닌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당연하죠. 유연성을 향상시키겠다. 서비스를 높여주겠다. 제품 및 서비스를 이원화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및 서비스 이원화는 스마트 팩토리 목적이라고 보면 어렵겠죠. 목적은 지금 여기 나온 거 말고도 뭐 품질을 향상시키겠다, 원가를 절감시키겠다, 그죠? 그 다음에 납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 이런 정도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 자, 5번 문제는 이전부터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조기업은 주식회사 생산의 차세대 ERP를 도입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불량 감소를 위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생산 본부는 ERP 작업 지시, 생산 실적,
재고, 분량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연계하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결국엔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다 답이 있습니다. 왜냐면 1번에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만을 분석한다.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5번 문제는 이전에 나왔던 문제에 보기 하나 더 추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생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제품의 모양과 재질, 차이 등으로 측정된 표준화된 수량과 생산을 기준으로 생산 프로세스의 배치 전략을 결정한다. 괜찮네요. 제품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생산되며 고도의 자동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는 흐름 생산 방식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흐름 생산 방식은 연속적이었죠.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생산된 제품이 모양 및 재질이 다양한 비표준화된 제품으로 소량 생산된다면 연속 공정을 하면 안 되겠죠. 비표준화되어 있으니까요.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별 생산이라든가 개별 생산이 좀 더 맞겠죠. 개별 생산 시스템 또는 배치 생산 시스템이 맞겠다. 해당되는 로트별로 생산한다는 얘기죠. 답은 3번입니다. 건물이나 교량은 프로젝트 생산 방식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6번 문제 괜찮네요. 7번 어느 제품의 생산 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제품의 수요 예측 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생산은 주력 제품 A 모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A 모터는 출시 후 시장에서 널리 보급되어 경쟁사 제품도 많고 최근 12개월 동안 판매량은 큰 증가 감소세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업팀은 급격한 성장세는 끝났고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 계획을 정교하게 맞춰야 된다. 자, 이 내용이 지금 뭐예요? 지금 성숙기라는 얘기죠. 그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숙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명 주기에서는 수명 주기를 보시면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인데 여기서 큰 특징은 뭐냐? 도입, 성장, 쇠퇴기는요. 정성적인 트렌드를 고려하는 방법을 쓴다면 성숙기만 정량적인 방법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량적을 찾아봐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여러분. 2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수명주기 기출법은 말 그대로 유사 제품을 갖다가 신제품을 갖다가 체크할 때 안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트렌드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장기가 되겠죠. 델파이법도 정성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틀렸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수요 예측 과정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보기가 너무 기네요. 우리 수요 예측 7단계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목적과 용도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럼 목적과 용도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생산푸드는 편의점, 납품하는 A컵라면을 주로 생산한다. 이 제품은 출시 후 인지도가 충분히 올라가 판매적인 성숙기에 들어섰는데 최근엔 특정 주에 재고가 남았다가 다음 주에 원부자재가 부족해 긴급 생산이 반복될 문제가 생겼다. 이에 엄격한 수요 예측을 할 생각이다. 지금 뭔가 안 맞나 봐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 목적과 용도를 찾아봐야 됩니다. A를 보시면 제품 특성상 큰 트렌드 변화는 적고 단기 변동만 존재하므로 이에 적합한 예측 기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 지금은 뭡니까? 예측 기법을 적용한 거죠. 그러면 예측 기법에 대한 선택이네요. 선택을 하는 단계라서 틀렸고요. B를 보시면 컵라면도 용량과 묶음이 달라 혼동이 생기기 쉬워. 우선 큰 컵 날개를 예측 대상으로 정하고 생성과 직결될 수 있도록 보조 지표를 추라 박스 기준을 관리하기도 했다. 얘는 지금 뭡니까? 단위를 설정하는 거죠. 단위를 설정하기 때문에 목적 설정 다음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C는 수요 예측 결과는 면, 스프, 뚜껑, 자재 발주와 주간 생산 계획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 목표를 설정한대요. 얘네요. 그죠?
답은 C입니다. 자, 활동 D 뚜껑 포장재는 조달 리드 타임이 길어 최소 4주 전에 발주가 필요하다라고 예측했대요. 지금 얘는 뭡니까? 예측 기간과 시간을 설정하는 거라서 이것도 목표 다음이 되겠죠. 9번입니다. 이거 어렵게 나왔네요. 8번이 다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제조기업이 상황을 파악한다고 하네요. 자, 사례를 제시해 줬습니다. 제조기업이 상황을 파악하여 어떤 제조 전략과 생산 시스템 형태가 적용되는지 고르세요. 주식회사 생산 중공업이 유럽 선사로부터 수주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성공적으로 진수했다. 이번 선박은 설계 초기부터 고객의 항로, 연료 사용 전략, 항만 조건 등을 반영해서 새롭게 설계됐대요. 자, 설계 협의와 사용 결정에만 수개월이 소요됐으며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내부 구조와 추진 시스템은 기존의 모델을 조립한 것이 아니라 고객 맞춤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표준 모델이 아닌 운항 환경과 기술 조건을 반영한 맞춤 설계였으며 생산 전 과정은 설계, 제작, 설치가 통합적으로 운영된 단일 프로젝트처럼 진행됐다. 조립은 공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루어졌고 일정 품질 자재 관리가 전사적으로 운영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주문회에서 설계도가 완전히 새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답은 주문 설계네요. 그죠? 주문 설계가 됐고요. 우리 위에서 나왔잖아. 배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이런 대규모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생산 방식을 진행한다 했죠. 답은 4번이네요.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 설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고 고정돼서 인력 설비가 이동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생산 방식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풀어볼까요? 총괄 생산 계획은 기업의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량, 재고 수준, 고용 수준 과정이다. 총괄 생산 계획 괜찮네요. 설명. 총괄 생산 계획의 수립 단계 중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여러분들 항상 계획의 시작은 수요 예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꼭 총괄 생산 계획이 아니더라도 얼마만큼을 만들어서 파악하고 파느냐 이거죠. 수요 예측, 능력 파악, 전략 수립, 계획 수립 및 평가 이렇게 이루어지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11번 기업에서 작업 우선순위를 구하는 기법입니다. 원래 이 작업 우선순위를 구하는 기법도 우리 책에서는 되게 짧게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아마 물류 교재 작성한 뒤에 생산 교재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생산관리 분야에 우선순위 구하는 기법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첨부를 할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여기에서 계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A는 주문의 남은 시간을 낫기까지 여유를 비교해서 슬랙이죠. 1번은 지금 슬랙을 갖다가 체크하겠다라는 겁니다. 여유를 판단해야겠다. 지금 맞는 지문이에요. 슬랙 타임도 있으니까요. 전자부품의 제조업체 B사는 납기 임박한 얘는 뭡니까 우리? 그죠? 납기일 우선이라 해서 EDD라고 돼 있죠. Early Date Due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맞고요. 자,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C사는 생산 여유 시간이 가장 여유로운 작업부터 이런 건 없죠,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3번은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D사는 입고 상품을 입고된 순서대로 출고하겠다. 얘는 뭡니까? First in, First out이 되겠죠. 요거 First in, First serve라고 체크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우리가 납기 우선순위, FIF, 짧은 작업순위, SPT 있었죠? 최소 공정순,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시간이 짧은 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교재에는 정의 부분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12번 자재가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합니다. K가 10개예요. G 재고량이 30개일 때 소요량을 물어봤습니다. A 20개 그대로 계산해 볼까요? 40개 곱하면 됩니다. 이거 40개 160개 자, 160개고 여기 밑에는 뭡니까?
4를 곱하니까 480인가요? 160에 3을 곱한 거죠. 368에다가 3이니까 480이네요. 자, 여기는 10개, 40개, 30개. 다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40개, 그 다음에 200개, 그쵸? 여기는 40개네요. 그럼 240, 480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얼마가 나요? 720개가 나오고 여기서 30개를 빼주니까 690개가 나오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산 문제를 꼭 별표 치고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순 지수평활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예측치 금액 20억 원, 1월에 실제 판매량 금액 30억 원. 우리 FT는 AT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알파의 F의 T-1이다 라고 되어 있죠. 2월의 예측치는 실제를 갖다가 30억이래요. 그 지수평활 계수는 0.2 곱하기 30 더하기 0.8 곱하기 20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얼마나요? 16에다가 6이니까 22억 원 나오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 공식은 꼭 암기입니다, 여러분. 14번 문제. 보기 공정관리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골라봐라. 주식회사 생산은 친환경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다. 최근 납기 지연 공정 대기로 인해 클레임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고객 주문 후에 10일 납기를 약속했는데 지연이 반복되자 병목 증설과 공정 우선순위 규칙을 개선해서 납기 준수를 95%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납기를 단축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기 이행이 단축이니까 괜찮네요. 베어링 조달 시스템이 길어져서 결품이 잦자 납품 주기를 1주에서 3주로 바꾸고 자재 입고 검사를 간소화해서 조달 기간 리드 타임을 줄이려고 한다. 괜찮아요. 리드 타임을 줄이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납기 목표는 납기 준수, 리드 타임 단축, 대기 시간의 감소, 가동률 향상, 효율 향상, 제공품 감소 이런 것들이죠. 얘도 맞네요. 가공센터 가동률이 낮아 야근이 발생하자 작업 배치를 조정하고 재조정하고 셋업 시간을 줄여서 기계 가동률을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작업자의 유휴 시간을 줄여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괜찮습니다. 이용률을 최대하겠다는 거니까요. 공정 사이에 반제품이 쌓여 대기가 늘어나자 설비와 작업자가 더 많이 쉬도록 하여 공정을 느리게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대기가 발생하는데 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갖다가 대기를 없애고 공정을 병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오히려 설비를 더 느리게 하면 생산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다. 국어 문제네요. 국어 문제. 15번. 자, 15번 문제를 공정분석 기호죠. 우리 품질 검사는 뭡니까? 다이아몬드. 수량 검사는 네모. 가공은 동그라미였죠. 대기는 D고요. 운반은 화살표였습니다. 저장은 아래 역삼각형이었죠. 저장은 요거였습니다. 자, 그럼 맞는 거 몇 번? 1번이죠. 요거는 암기입니다, 여러분. 암기. 자, 16번. 작업 효율은 또 별표죠. 작업 효율이 예전에는 안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용 가능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3교대 5일 20시간 이건 빼고요. 그 다음에 8시간 대수 10대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10이 되겠네요. 자, 80, 400, 1200, 1200시간. 자, 여기서 빼줘야 되겠죠. 뭘 빼줘야 돼? 불가동 시간. 1200시간에서 불가동 시간을 빼주니까 얼마가 돼요? 20시간. 그럼 1180시간. 자, 작업 효율 구해보겠습니다. 작업 효율이에요. 작업 효율을. 작업 표준 시간을 줬죠. 944시간 나누기 1180시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얼마나요? 80%.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별표 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일정관리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네요. 변화에 유연하지 못하고 복잡한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기 어렵다. 이건 뭐 이것만 읽어도 답은 나왔죠. 간트 차트죠. 그죠? 일정계획 기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이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계획의 실제 작업량을 얼마나 시간으로 견줘서 가로표로 표시한다 했죠. 제가 이거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일정 갖다가 달력에다 화살표 체크하는 자체가 간트 차트 그리는 거라고. PRP CPM은 네트워크 기반의 기법이었죠. 그 다음에 에러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네트워크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존관계에 의한 표현법이죠. WBC 같은 경우에도 워크 브로크다운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도 작업 분해 구조이지 일정 박대 기법이 아닙니다. 자, 18번 문제 풀어볼까요? GT와 MRP의 비교,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품질 관리에서 GT는 TQC, MRP는 SQC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대체적으로. 그죠? GT는 약간 전사적인 품질 관리 쪽에 해당이 되고, MRP는 계획을 세우는 세부적인 일정을 갖다가 계획을 세우는 거라 통계적 관리로 보는 건 비슷할지언정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다 세모. GT는 재고를 최소화하고 MRP는 안전 재고를 확보한다. 얘는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입니다. GT는 납품업자의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협조 관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공급업자를 생산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를 하니까요. 협력관계가 중요하니까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장기적 협력관계지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 3번이 틀렸다. 자,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번을 러 크기에서 GT에 필요한 양만큼 로트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로트 크기. 지금 러 크기라고 해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줄임말을 쓰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로트 크기에서는 GT는 필요한 만큼 소량이라는 얘기죠. 소량. 그 다음에 MRP는 일정 계획에 필요한 정도의 크기다. 맞는 지문입니다. 18번 지문 같은 경우 이거 문제는 어디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내용 지문들을 좀 읽으시면서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구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입니다. 인적 능력 CP를 갖다가 계산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 곱하기 T 곱하기 에타라고 표현했었고요. 에타는 간접 작업률 곱하기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었죠. 이거 볼까요?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일 작업 시간 8시간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작업일수 20일 그러면 28은 16이죠. 160이네요. 160 곱하기 M은 10명 그 다음에 가동률 그냥 좋네요. 90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1440인시가 된다. 그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 20번입니다. 설명하는 용어를 한글로 쓰세요.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자원을 정확하게 공급하여 낭비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각적인 신호를 통해 작업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거 나왔잖아. 무슨 시스템? 칸반 시스템.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으로 보드 형태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드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A4 용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칸반이란 자체가 그냥 시각화할 수 있는 그 표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도 걔네들은 코팅되어 있으면 칸반이라고 부르거든요. 보드 형태다. 그러니까 판 형태로 돼 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 용어를 좀 체크를 해보면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 정확하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겠다. 낭비를 감소하겠다. 시각적 신호를 전달하겠다. 서브 시스템, 보드 형태의 업무 시각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칸반 시스템이다. GT의 낭비입니다. 작업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작업자가 불필요하게 이동하는 경우, 작업 도구가 정리되지 않아 작업자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 작업 동작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그 다음에 작업자가 불필요한 동작을 하는 경우에 말하며 동작이래요. 지금 동작의 낭비는 동작.
여기선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동작을 쓸데없는 걸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동작의 낭비를 얘기한다. 작업자 신체의 움직임이 불필요하게 많다. 그래서 군더더기 있는 움직임을 좀 줄이자. 이런 게 맞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사례의 바탕을 두고 가장 적절한 재고로 판단되는 것을 고르시오. 식품회사, 주식회사 생산푸드는 여름 시즌 한증으로 카라멜 맛 탄산음료를 출시했다. 마케팅팀은 수요를 예측해 완전 제품 생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원재료도 대량 구매하였다. 대량 구매했대요 우선. 자, 하지만 실제 출시 후에 소비자 반응은 저조했고 부진으로 단종됐다. 이미 생산된 카라멜 맛 탄산음료는 창고에 쌓였다. 유통기한이 경과했고 사용하지 못했네요. 자, 유통기한이 경과했고 사용하지 못했다. 못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한정 제품을 만들었는데 수요가 저조했고 단종됐고 유효기한이 경과해서 폐기됐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불용이죠, 불용. 불용재고란 건 우리 생산책에선 불용재고라고 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거 물류에서 자주 쓰는 용어긴 한데 불용이라는 거는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못 썼다. 침몰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쌓였다는 얘기지.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죽어버렸다고요. 자, 그래서 가치가 사라진 재고를 얘기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고요. 순환재고는 한 번에 많이 사고 소요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만큼을 다시 한번 또 대량 구매하는 거죠. 그럼 대량 구매 왜 합니까? 그렇죠. 할인 때문에 하는 거죠. 안전재고라는 거는 우리 불확실성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재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공품은 워크 인 프로세스, 즉 공정 중에 있는 재고를 얘기한다. 답은 4번. 23번입니다. 자, A에서 E까지 들어갈 용어. 이건 여러분들 제가 뭐라 했었어요. 자, 우선 S&OP 판매 운영 계획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APP라는 게 나온다 했죠. 총괄 생산 계획이 나오고 총괄 생산 계획은 6에서 18개월, 즉 12개월짜리 계획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MPS가 나온다 했죠. MPS는 1에서 2주짜리 계획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얘는 제품군에 대한 내용이라면 얘는 뭐였어요? 제품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MPS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MRP가 나오죠? MRP가 나오고요. MRP는 우리 자재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MRP는 주어졌죠. 자재에 대한 소요량을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BOM, 자재 명세서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RF라는 게 필요하다. 재고 기록 처리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일정 계획이 나온다, 능력 수요 계획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청구발주가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러면 요거 세 개만 봐도 돼. 요거 세 개만 봐도 MPS, A는 기준 생산 계획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B는 자재 명세서 들어가고요. 재고 기록 처리 끝났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기본 구조 한번 봤습니다. EOQ 문제는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EPQ가 나오든 EOQ가 나오든 별표 치시고 계산 문제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 A타입, B타입보다 3배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3배, D가 3배래요. 3D가 되겠죠. A가. 그 다음에 총 연간 소비량이 두 원도 합쳐서 연간 소비량이 4천이다. 연간 재고 유지 비율을 20%씩 유지하고 있으며 H 키로당 단가는 A가 3만원, 지금 분 루트 이거잖아요. EDS 나누기 H를 PI로 표현할 수도 있죠. EOQ 공식. 여기서 지금 이게 PI는 준 거예요 지금. 그죠? 단가 곱하기 비율인데 단가 3만원에 비율 B타입이 4만원이에요. 그럼 A타입 한번 볼까요? A타입은 루트 2 곱하기 지금 D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A타입, B타입이 원두 주문 비용을 10,000원씩 지불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쭉 한번 봤고요. 각각의 주문량이 얼마냐라고 합니다. 주문량. 한 번에 주문하는 양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A타입이 항상 B타입보다 3배가 많이 판대요. 근데 4,000을 줬으면 3배면 1,000이라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A가 3,000이면 B는 1,000이라는 얘기니까요. 문제를 좀 약간 애매하게 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러면 A는 뭘 곱하면 3,000 곱하기 10,000
왜냐면 여기 주문 비용 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있죠. 그러고 나서 PI로 쓰겠습니다. 3만 곱하기 0.2가 되겠네요. 풀어내시면 되겠죠 이거. 그럼 얼마나요? 얘는 100kg 나옵니다. 자, B 또 풀어볼까요? B도 그대로 2 곱하기 1000 곱하기 만이고요. 자, 그 다음에 4000 4만 곱하기 0.2 하시면 되겠죠. 얘는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50이죠. 50. 끌어내면 50이 나온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계산기는 루트 있는 거 쓰세요, 여러분. 루트 있는 거 쓰시고, 그리고 계산기를 사시면은 가끔 루트가 중국산 계산기들은 약간 틀린 경우가 있어요. 루트를 먼저 누를 때가 있고 나중에 누를 때가 있기 때문에 자기 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공급망 관리 도입 효과를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생산 효율화, 작업 시간의 단축, 주문 처리의 단계의 생략. 그냥 딱 봐도 보이죠, 여러분. 3번이네요. 자, 도입 효과를 보시면 작업 지연 시간이 단축된다. 수주 처리 기간 단축된다. 감소된다. 철저한 납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효율화에 의한 비용 절감, 고객 서비스 향상된다. 뭐 재고 절감된다. 이런 게 있죠, 지금. 답은 3번입니다. 라인 밸런싱 나왔습니다. 라인 밸런싱. 자, 우리 라인 밸런싱을 갖다가 공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시그마 TI 나누기 N 곱하기 T 맥스로 표현할 수 있죠.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다 더해볼게요. 25 더하기 30 더하기 30 더하기 50 더하기 60. 맥스는 60이네요. 작업자는 5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얼마 나요? 그렇죠. 65%. 계산기 꼭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왔네요. 위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게 문제 은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 문제가 나오기도 하나 봐요. 자, 우선은 T 제품이 나무 구조이다. 수준별 부품이 옆에 소요량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T 제품이 800개가 주문이 들어갔고요. 반제품 B와 D 재고를 100개와 200개 가지고 있대요. 그럴 때 Y를 갖다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800개, B가 100개 있고요. D가 200개 있다고 합니다. 자, A는 800개고 B는 그러면 지금 빼야죠. 700개 들어가면 되고요. 그쵸? 700개 들어가면 되고, 자, 그리고 C는 있나요? C는 없네요. C는 800개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해놨어요. 이게 계산하기 힘들게. 그쵸? 지금 아예 그냥 계산식을 그냥 해버릴까요? 반제품 필요량을. 자, 우선은 귀찮긴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1600개고 1600인데 D를 200을 또 뺐대요. 그러면 1400이 되죠. 140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곱하네. 1400 곱하기 3. 여기서 Y를 구하라니까 얘만 구할게요. 1400 곱하기 3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4200개인가요? 4200개. 그리고 Y 여기 있네요. 700개, 37이 2100개. 그 다음에 2를 곱하니까 4200개인가요? 다시 한번. 지금 Y를 구하라는 거죠. Y를. 그러면 여기서 B가 2개네. 여기서 제가 잘못했죠. B가 2개니까 1600인데 지금 100개를 빼니까 1500개네. 1500개. 그럼 4500개. 4500의 두 배니까 9000개. 그죠? 9000개. 왜냐면 여기서 100개만 빼준 겁니다. 100개만. 1600이니까요. 지우고 해볼까요? 지우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1600인데 여기서 100개 빼줬다. 1500개가 됐다. 3배니까 4500이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9000이다. 좀 금액 수량을 좀 작게 했으면 훨씬 더 구하기 쉬웠을 텐데, 그러면 9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4200 더하기 9000이네요. 그러면 13200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좀 약간 헷갈리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품질로 들어가죠.
그 2급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QC의 7가지 도구 중에서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거,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건 산점도죠. 됐습니다. 자, 관리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정의 안정 상태를 보는 거고요. 파레토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2대8의 법칙에 의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불량 원인을 빈도수로 정의를 해놓는 거고, 히스토그램은 분포를 막대 형태로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6시그마 활동 중에 MAIC 단계 중에서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전자는 반도체 회사이다. 성능 저하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여 성능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고, 500개의 반도체 칩 속도와 전력 데이터를 수집하여 편차가 있는지를 측정한 결과 기존의 표준 편차가 공정 기준치보다 30% 이상이 초과되어 있대요. 좀 문제가 생겼네요. 공정별 변수와 속도 저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온 주입 공정 온도 편차 칩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를 확인했다.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준치까지 품질을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MAIC 단계, M은 뭐예요? 측정, 그 다음에 A는 분석, 그 다음에 I는 개선, 그죠? 그 다음에 C는 통제죠. 그래서 원래는 DMAIC 정의는 빠진 거예요. 지금 정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냐? 연산이라는 거는 단계도 아니죠. 운영이라는 것도 단계도 없죠. 지금 여기서는 뭐 단계를 물어보고서 개선밖에 없네요. 개선밖에. 고를 게 개선밖에 없죠. 왜냐면 측정, 분석, 개선, 관리인데 나머지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30번 문제. 통계적 품질 관리의 품질 변동 원인 중에 이상 원인, 피할 수 있는 원인, 우리가 가피 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작업자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행위, 그쵸? 우리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업자의 부주의, 불량 자재의 사용, 자재의 변경, 생산 설비 이상, 생산의 조건의 급격한 변동 등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요. 이거 이상한데? 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표준 작업서를 따르는 작업자의 숙련 간의 품질 차이, 얘는 지금 뭐예요? 지금 작업자의 숙련 차이는 얘는 편차죠. 편차. 공통원인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상원인이죠. 이상원인. 우연원인이죠. 우연원인. 우연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우연원인은 우리가 불가피 원인이라 봅니다. 불가피, 피할 수 없는 원인이다. 불가피 원인. 그래서 공정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경미한 숙련도의 차이라든가 자연적인 편차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답은 3번이다. 자, 31번 문제. 품질 비용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원래 이것도 안 나왔던 건데 추가된 거죠. 주식회사 생산전자에서는 전사 품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 전문가의 인증 제도를 통하여 협력사까지 품질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산전 사전 실험과 공정 안전성 점검 강화를 통하여 사전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불량률 감소와 만족도가 개선됐다. 사전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뒀대요. 얘는 예방 비용이죠, 여러분들. 그죠? 예방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품 불량의 원인은 많이 있으나 대부분 불량은 극소수의 원인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생산 시스템에서는 한두 가지 주된 원인을 발견, 제거하는 것으로 큰 품질 개선을 얻을 수가 있다. 불량 원인 등을 분류하여 빈도수가 높은 대로 배치하여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 찾는 거. 이거 요번에 문제 답이 섞여 있는 게 있네요. 이게 파레토도잖아요. 아까 파레토도 나왔었죠. 그래서 파레토도는 불량품이나 결점, 클레임, 사고 등을 원인별로 분류하고 개수나 손실 금액이 많은 순대로 막대 그래프로 놔두고, 자, 막대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파레토도를 정확하게 보시면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가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좌측은 막대가 나오고 우측은 꺾은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율을 보고 80%까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파레토 법칙, 2대8의 법칙, 8대2의 법칙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파레토도 또는 파레토 기법, 파레토 차트 다 맞았다 해줬네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계산 문제도 괜찮았고요. 그러면 바로 실기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